아유, 침침해서 핸드폰 화면이 잘 안 보이네. 어머님, 당근을 이렇게 드시면 눈 건강에 좋아요. 네, 선생님. 꼭 먹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혹시 지금 스마트폰 화면이 뿌옇게 보이거나 자막이 흐릿해서 눈을 찡그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눈이 침침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 아니란 생각이 여러분의 소중한 눈을 영원한 어둠 속으로 밀어 넣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시력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피부에 상처가 나면 새살이 돋지만 우리 눈의 신경은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잘 안 보이면 그저 노안이 왔거니 생각하며 돋보기를 맞추거나 약국에서 인공 눈물을 사서 넣으십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침침함이 실은 실명으로 가는 급행열차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3대 실명 원인 중 하나인 이 황반변성은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와 시력을 앗아갑니다. 우리 눈 가장 안쪽에는 카메라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이 있고 그 한가운데에는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황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찌꺼기가 끼고 비정상적인 핏줄이 생기면서 시야가 까맣게 지워지는 병이 바로 황반변성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2016년에 비해 2020년 황반변성 환자가 무려 39%나 늘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환자의 40%가 50대와 60대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들만의 병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8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분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80세가 넘으셔도 바늘귀를 한 번에 꿰는 분이 계신가 하면 환갑도 안 되셨는데 앞이 잘 안 보여서 손주 얼굴도 못 알아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도대체 이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비싼 영양제를 먹어서일까요? 아니면 돈 많은 사람만 받는다는 특별한 수술을 받아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돈 한 푼 안 드는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가 평생의 시력을 결정짓는 열쇠였습니다. 오늘 저는 의사 가운을 벗어던지고 오직 여러분의 아들 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어머니의 눈을 멀게 했던 그 끔찍한 실수들을 여러분은 절대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병원비 100만 원을 아끼는 것은 물론이고 죽는 날까지 맑고 깨끗한 눈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선명하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99%의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실명의 전조 증상과 집 냉장고에 있는 500원짜리 재료 하나로 죽어가는 시신경을 되살리는 기적 같은 비법을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놓치시면 평생 후회하실 수도 있으니 꼭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2세 김옥분 어머님의 사연을 먼저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어머님의 표정은 세상 모든 근심을 다 짊어지신 듯 어두우셨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으시자마자 한숨을 푹 내쉬시더니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약봉지들을 한가득 꺼내놓으셨습니다. 그 약봉지들을 보니 제가 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눈 영양제부터 시작해서 해외에서 직구했다는 정체불명의 알약들 그리고 좋다는 한약까지 그야말로 눈에 좋다는 건 다 드시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니 한 달에 약값으로만 50만 원이 넘게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용돈 준 걸 모아서 눈 고치겠다고 다 쓰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쏟아부으셨는데도 어머님의 눈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눈앞에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고 눈이 뻑뻑해서 뜰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화장실 타일선이 찌그러져 보이고 TV 속 사람 얼굴이 휘어져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반변성이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력은 떨어지고 사물이 휘거나 찌그러져 보이는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다 틀린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오랜만에 손주 녀석이 놀러 왔는데 글쎄 제가 눈이 침침해서 우리 손주 얼굴도 못 알아보고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지 뭡니까. 손주 놈이 할머니 나야 하면서 우는데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늙어서 집만 되는 것 같고 차라리 눈이라도 안 보이면 그냥 죽는 게 낫지 싶어요. 어머님의 그 절박한 심정이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TV를 볼 때마다 자막이 흐릿해서 답답하고 밥상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 줍는 것도 힘들어서 자꾸만 위축되는 그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김옥분 어머님은 병원에서도 그저 노화 현상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었고 백내장 수술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애매한 진단만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었다면 눈 속 혈관의 혈액순환이 막히고 보상작용으로 생긴 약한 신생혈관들이 터져서 안구 내 출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심 시력을 완전히 잃어 또 글자를 읽거나 운전하는 평범한 일상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답답한 마음에 좋다는 건 다 해봤지만 결국 돈만 날리고 몸과 마음은 더 병들어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김옥분 어머님의 눈이 나빠진 진짜 원인은 늙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비싼 약을 안 먹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의 하루 일과를 꼼꼼히 여쭈어보고 생활 습관을 파헤쳐본 결과 어머님은 매일 스스로 눈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눈에 좋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제가 어머님의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듣다가 정말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어머님은 본인의 눈을 건강하게 하려고 했던 행동들이었지만 사실은 시력을 갉아먹는 독약과도 같은 행동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김옥분 어머님의 눈을 망가뜨린 첫 번째 최악의 습관은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눈이 건조하고 뻑뻑하다는 이유로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눈을 비비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 꾹꾹 눌러서 비비셨습니다. 주변에서 눈 마사지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혈액순환이 잘 되라고 그러셨다는데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우리 눈의 각막은 아주 얇고 예민한 조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각막의 탄력이 떨어지고 그 상처가 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거친 손으로 눈을 비비게 되면 각막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게 되고 그 틈으로 세균이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눈을 비비는 압력이 안구 내부로 전달되어 안압을 급격하게 상승시킨다는 점입니다. 순간적으로 올라간 안압은 시신경을 짓누르게 되는데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현대의학으로도 되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어머님은 시원하다고 느끼셨겠지만 사실은 시신경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머님의 두 번째 습관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눈 건강을 위해 물 대신 결명자차를 하루에 2리터씩 끓여서 드시고 계셨습니다. 결명자가 눈을 밝게 한다는 말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니 어머님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과하면 독이 되는 법입니다. 결명자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어머님처럼 속이 차고 소화 기능이 약한 시니어분들이 물처럼 마시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깁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결명자의 강력한 이뇨 작용입니다.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어 몸속 수분을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이게 과도해지면 정작 눈으로 가야 할 수분까지 말라버리게 됩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수분이 많이 필요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눈물이 마르고 안구가 건조해지면 각막 표면이 거칠어지고 시야가 뿌옇게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촉촉하게 하려고 마신 차가 오히려 눈을 바짝 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지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의 세 번째 습관은 잠들기 전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잠이 잘 안 오신다며 불을 끄고 TV를 켜두거나
스마트폰으로 트로트 영상을 보다가 주무시곤 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TV와 스마트폰의 불빛, 즉 블루라이트는 눈의 망막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황반 변성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망막 중심부인 황반의 드루젠이라는 세포 노폐물이 쌓이는 건성 황반 변성이 시작입니다. 노화도 원인이지만 자외선이나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이 노폐물을 빠르게 쌓이게 만듭니다. 어머님은 침침한 눈을 비비며 결명자차를 마시고 밤늦게까지 불빛을 보며 잠드셨으니 눈이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몇 년이나 하셨으니 비싼 영양제를 아무리 드셔도 효과가 없었던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사실을 조금만 더 늦게 알았더라면 어머님은 영영 앞을 보지 못하게 되셨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눈이 시원하다며 비비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몸에 좋다는 차를 물 대신 마시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잠이 안 온다고 어두운 방에서 TV를 친구 삼아 지내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눈을 향한 명백한 폭력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제가 김옥분 어머님께 처방해드린 해결책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누구나 집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옥분 어머님은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실천하시고 단 2주 만에 10년간 시달렸던 눈의 고통에서 해방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진료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면서 선생님, 이제 세상이 맑게 보여요 하며 아이처럼 웃으시던 그 얼굴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법이길래 그토록 고질적이던 눈 침침함이 사라진 걸까요? 제가 어머님께 복잡한 처방전 대신 써드린 것은 약국이 아닌 마트 채소 코너에 있는 500원짜리 식재료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근이었습니다. 에이 선생님, 당근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하고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잠깐만 제 이야기를 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당근 먹는 방법은 90%가 틀렸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당근이 눈에 좋다는 말만 듣고 생으로 와작와작 씹어 드시거나 아침마다 녹즙기에 갈아서 주스로 마십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당근을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변하는데 이 비타민 A가 바로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시력을 지켜주는 핵심 연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당근을 그냥 생으로 먹으면 이 베타카로틴의 체내 흡수율이 고작 8%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92%가 그냥 대변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힘들게 씹어 먹어봤자 내 눈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옥분 어머님께 당근을 반드시 기름에 볶아서 드시라고 처방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즉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근을 기름과 함께 가열해서 섭취하면 흡수율이 무려 60%에서 70%까지 치솟습니다. 생으로 먹을 때보다 흡수율이 8배 이상 높아지는 셈입니다. 이건 마치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8만 원만 건지는 사람과 70만 원을 건지는 사람의 차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머님께 매일 아침 당근 반 개를 차에 썰어서 올리브유나 들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계란 하나를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계란 노른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해서 당근과 함께 먹으면 그야말로 눈을 위한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이 한 접시의 가격은 500원도 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능은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법은 바로 눈꺼풀 청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수는 열심히 하시지만 정작 눈꺼풀은 닦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꺼풀 가장자리에는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이 20개에서 30개 정도 줄지어 있습니다. 여기서 맑고 깨끗한 기름이 나와서 눈물막을 코팅해줘야 눈물이 증발하지 않고 눈이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기름샘이 노폐물로 막히고 기름이 굳어서 마치 치약 굳은 것처럼 막혀버립니다. 기름이 안 나오니 눈물은 금방 말라버리고 눈은 뻑뻑해지며 시력은 침침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뚫어주는 것이 바로 온찜질입니다. 저는 어머님께 깨끗한 수건을 물에 적셔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려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 눈 위에 5분만 올려두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굳어있던 기름이 버터처럼 녹아서 배출됩니다. 그 후에 면봉으로 속눈썹 뿌리 부분을 살살 닦아내면 노란 기름 찌꺼기가 묻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야를 가리던 주범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이 온찜질을 하시고 나서 눈앞을 가리던 막이 걷힌 것처럼 시원하다고 감탄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법은 깜빡임 운동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보통 1분에 15번에서 20번 깜빡여야 정상인데 스마트폰을 볼 때는 5번도 깜빡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눈 주변 근육 힘이 약해져서 눈을 끝까지 감지 않고 반만 감았다 뜨는 불완전 깜빡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아래 눈꺼풀이 맞닿지 않아서 기름이 제대로 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눈을 꽉 감았다 뜨는 운동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다시 하나 둘 셋 하면 눈을 크게 뜨는 것입니다. 이걸 하루에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면 눈 주변 근육이 튼튼해지고 기름샘이 자극되어 눈이 스스로 천연 눈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여러분께 의사로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안과에 가셔서 안저 검사를 받으십시오. 안저 검사는 눈 안쪽의 망막과 시신경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아주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황반변성은 증상이 심해지기 전인 건성 단계에서 발견해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생혈관이 터지고 시력이 뚝뚝 떨어진 뒤에는 늦습니다. 대한안과학회에서도 만 50세가 넘었다면 반드시 안저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동네 안과에 가셔서 선생님 안저 검사해 주세요 라고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빛을 지켜줄 것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이 세 가지 습관 당근 볶아 먹기, 온찜질, 깜빡임 운동. 이 간단한 것들이 김옥분 어머님의 눈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비싼 병원비 걱정 없이 집에서 내 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덕분에 김옥분 어머님은 이제 매일 아침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눈이 뻑뻑해서 인공 눈물을 찾지 않으셔도 되고 손주가 놀러오면 얼굴을 어루만지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지난번 진료 때는 직접 볶은 당근 요리를 반찬통에 담아 오셔서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내 남은 인생이 환해졌어요 라는 그 말씀이 의사로서 저에게는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경로당에 가셔서 친구분들에게 당근 전도사가 되셨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넌 무슨 좋은 약을 먹길래 그렇게 눈이 맑아졌냐고 물으면 그냥 씩 웃으시면서 당근이나 볶아 먹어 라고 하신답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싼 돈을 들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하고 저렴한 것들 속에 진정한 치유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트로에서 제가 약속드렸던 누르면 5분 만에 눈이 맑아지는 특급 버튼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지압법은 한의학에서도 눈을 밝게 하는 혈자리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시고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첫 번째 혈자리는 정명혈입니다. 눈 앞머리와 코 사이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곳을 엄지와 검지로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눈이 피로할 때 여기를 누르면 찌릿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여기는 눈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돕고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태양혈입니다. 눈썹 끝과 눈꼬리 끝 중간 지점에서 귀 쪽으로 약간 뒤로 가면 오목하게 들어간 관자놀이 부분입니다. 여기를 검지나 중지로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십시오. 이곳은 눈에 열을 내리고 두통까지 없애주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한번 이 두 곳을 꾹꾹 눌러주시면 눈이 침침할 틈이 없습니다. 김옥분 어머님도 TV를 보실 때마다 이 지압을 습관처럼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많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눈을 비비거나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나쁜 습관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기름에 볶은 당근을 드시고 따뜻한 찜질로 눈의 기름샘을 청소해 주십시오. 1년에 한 번 꼭 안저 검사를 챙기시고 틈틈이 눈 주위 혈자리를 눌러주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눈을 90세, 아니 100세까지 2.5 시력처럼 맑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그 창이 깨끗해야 남은 인생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해질 준비가 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하나만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눈을 비비거나 물 대신 이뇨 작용이 강한 차를 마시는 습관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내 눈을 스스로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당근은 반드시 기름에 볶아서 드십시오. 그래야 흡수율이 8배에 높아져서 눈에 진정한 보약이 됩니다. 셋째, 하루 5분 따뜻한 온찜질로 눈꺼풀의 기름샘을 뚫어주시고 1년에 한 번 안저 검사를 통해 황반 변성을 예방하십시오. 이 간단한 습관들이 수백만 원짜리 수술비를 아끼고 여러분의 시력을 평생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눈이 침침해서 돋보기를 찾으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의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카카오톡으로 공유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소중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실명을 막는 기적 같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닥터 지킴이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돈 버는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언제나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초롱초롱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중요 안내, 본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사례, 명칭 등은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상으로 각색되거나 재구성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질환이나 건강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